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특별편입니다. 저는 이스타입니다. 저는 린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가워즈 특별편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에게 장엔젤로 잘 그렇죠. 알려져 있는 분이죠. 바로 US 스타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네. 장엔젤 별명 어떠세요? 근데 그 얘기 들으시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질간질 하시거든요. 네,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누가 지었는지를 네. 찾아갖고 물어보고 싶어 이유를. 왜 그렇게 했냐. 누가 지었는지 모르세요? 모릅니다. 그냥 된 거고. 장도장은 원래 이제 되죠. 매일 나가니까. 네. 근데 엔젤은 그거는 이런 뜻도 있겠죠.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뭐 그런 희망상을 좀 녹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다니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네네.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침도 조심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네. 누가 이제 올리면 뒤에서 네. 찍어갖고 이렇게 할까봐 엔젤이라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특별하게 오셨으니까 특별한 무슨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것 같던데. 제가 늘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콩꾸녕을 낸다는 콩꾸녕. 말 많이 씁니다. 네. 누굴요? 저희요? 그러니까 우리 보시는 많은 분들 네네. 콩꾸녕이라고 말을 쓰면 웃기지 약간. 네. 내가 그래서 야단친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재밌게 표현하는 게 콩꾸녕인데 네. 내가 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탁 결제원 현황을 잘 봐요. 네네. 그래서 보고 거기서 많이 보유한 주식을 최대한 얘기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저는. 네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자료를 쓰기도 하지만 또 한 번에 제가 한 번씩 공개합니다. 네네. 예, 그럼 이제 사람들 보면서 이제 좀 뭐랄까 좋은 식을 한번 해보자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네. 얼마 전에 또 했고 또 오늘도 바로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뭐냐면 이제 개인들이 많이 책을 한 1개월 동안에 네네.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거보다는 이런 종목이 어떻게 했냐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매매 형태를 바꿔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예탁 결제 현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네. 이제는 테슬라가 더 이상 1등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테슬라를 정말 뭐 열심히 구매하시고 매수하시고 네네.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과연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관심 때문에 매수했을까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자율주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네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1등인 이유는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산 거죠, 그냥. 네네. 사고 또 추격으로. 그다음에 또 올라갔고 실제. 네네. 그다음에 ARKK도 똑같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수많은 기업 다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매수하신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있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자율주행이 그게 완전 자율주행 5단계입니까? 그죠? 그렇죠. 5단계 네네. 아닙니까? 예. 네. 그렇게 되려고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된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일론 머스크의 그런 개짜스러움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렇죠. 네. 그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래도 뭐 마약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마약 뭐 안 하나요? 아니 공개석상에서는 공개석상에서 일단 예. 공개석상에서는 안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 묻혀져 있으니까 네.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거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 만약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했다 그러면 지금도 보유하는 게 맞죠. 근데 애시당초 주가가 올라간 걸 바랐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찍찍 긋고 분봉 깨지고 하니까 애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하나는 또 여전히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게 되면 이제 뭐 QQQ 앞에 T가 붙거나 S가 붙거나 네네네. 그런 걸 얘기하면 3배짜리 ETF 많이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게 또 역시 압도적으로 지금 순위에 있고요. 아마 네. 2등에 있을 거예요. 2등에. 2등에 2등에 있네요. 있네요. 네. 오. TQQQ 2등에 예. 있네요. TQQQ를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나스닥이 잘 가면 3배 가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 등산해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산할 때 말이죠. 네네. 굉장히 힘들 때 아마 군대도 다녀오셨으니까 네. 군대 다녀오셨죠. 그럼요. 예, 그럼요. 군대 얘기랑 부킹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우리 이주혜 앵커는 진짜 두 가지 용어는 정말. 오늘 생방송을 네, 네. 보신 아니.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부킹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인스타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본인의 어떤 지금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산으로 가는 거예요? 숨어 있는 흑역사 나오면 절대 저희는 그걸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킹 본인의 생활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놀리는 거예요. 아시죠? 군대는 다녀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군대 혹시 행군하신 분 아시겠지만 네. 행군 쭉 하다가
쉬었다 다시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혹시 아세요? 아, 이거 운전병이라. 그러니까 아주 아니 심지어는 쉬었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못 일어납니다. 맞아요. 예, 저희 굳어버리는. 아빠한테 예. 들어서 알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멈췄다가 가는 게 아니고 뒤로 갔다가 다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엄청 힘든 겁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3배짜리 ETF 한계거든요. 아. 잘 가면 좋은데 네. 빠질 때 3배로 빠지고 다시 올라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갈 때는 3배의 힘이 필요하죠. 근데 이미 그렇죠, 지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실제 하면 안 되는데 실제 여러 가지 그런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올해 상승을 보게 되면 네. 시장 때문에 굉장히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실제 그런 게 돈이 안 된다는 건데 단순하게 가니까 3배짜리 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뒤쳐져 있는 수익률 한 번에 얘가 만회해 주겠지라는 극한 기대감. 네네네. 그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투영된 게 아닌가. 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네네. 그 너무 꿈과 희망에 가득 찬 종목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실적이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만약에 저하고 이조 앉혀놓고 네네.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저 잘할 사람 생각한다면 무조건 이조 앵커잖아요. 저보다는. 왜요? 아니 그러니까 글쎄요. 그냥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네네. 처음 보는 분한테 3명 중에서 누가 제일 미국 주식 많이 할 거냐 물어보면 1등이 그렇게 린스타. 예, 이렇게 되겠죠. 여기 2등, 내가 3등 아닌데. 아, 그쵸, 그쵸. 예. 네. 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뚜껑 열어보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네. 이제 기업 실적인데 네네. 많은 분들 그거보다는 너무나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종목이 아마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탑 20 종목인데 네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제가 왜 20종목 한지 아십니까? 왜요? 그 다음부터는 말도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거의 뭐 보유한 종목의 다수가 다 그런 종목입니다. 아. 말할 필요가 없는. 네네. 근데 그런 뭐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스펙과 합병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심지어 뭐 그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거를 관심 있는 분들 여기 네네. 나옵니다 이름이. 근데 그런 것들은 늘 얘기하지만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다니까요. 실적이 네. 없고 솔직한 얘기로 그냥 뭐 수많은 유튜브처럼 하다가 그냥 쓱 없어져도 누구나 얘기할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네네. 기업이다. 또 그런 기업들이 보통 스펙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위험하겠죠. 근데 이제 네네. 그런 거에 대한 한방이라는 어떤 생각이 그것도 투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예탁한 결제의 현황을 제가 보면서 좀 고쳐야겠다라고 네네. 말씀하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하시죠. 근데 네. 저는 한 번도 그 개인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했다고 좀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욕하시겠지만 왜냐면 2014년 14년도에는 그때는 뭐 했냐면 유가 3배짜리 했습니다. 네네. 유가 3배짜리를. 그렇죠. 유가 떨어지는데. 네네. 네네. 유가 3배짜리 했더니 결론적으로 그 상폐됐거든요. 네네. ETF가 그때 99.99% 손실을 봤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만약에 30%대 떨어지면은 네. 하루 만에 그게 아예 90% 빠질 수 있죠. 어. 네. 수학적으로 본다고. 그럼 네. 이제 90% 빠진 종목이 다시 올라오려고 그러면 만약에 100원이 10원 된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네. 10원이 언제 됩니까? 10배 나야 되잖아요. 10배가 나야 되죠. 네네. 네네. 유가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빠진 다음 또 올라올 때 약간 지금 3배 힘이 필요한 건데 네.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보통 유가 뭐 이만큼 움직였는데 3배 맞아요, 이렇게 쭉 맞아요. 올라오기 네네.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복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유가 3배짜리 그 다음에 잠깐 꼈던 건데 그 다음에 뭐였냐면 후광통 그 짧은 틈을 또 못 이기고 후광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우리의 주린이 헬시 주린이분들은 유가 3배짜리에서 한번 맞고 네. 후광통에 한번 맞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야심차게 들어간 게 2017년 비트코인이었어요. 지금 비트코인 말고 그때 당시 비트코인 네네. 들어가서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온 건데 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습성이나 매매에 대한 그 행태가 바뀌지 않았다. 예탁 결정 그 네, 내용을 보게 되면, 보니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게 되면, 그래서 예탁 결정의 현황을 보게 되면, 물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야, 그게 개인 거냐? 기관도 다 포함된 겁니다. 네네. 기관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관이 설사 그렇다 해도 그거는 맞는 투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따끔한 충고를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보니까 3위는 SOXL이라고 해서 이게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관심이 또 많았었잖아요. 쇼티지다 하니까 이거 진짜 생산 많이 할 것 같아. 근데 이런 가운데서 또 이것도 3배짜리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또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3배짜리니까 일단은 올라올 거. 네네. 남들 한 배 갈 때 한 3배 가겠다는 그런 네네. 욕심이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늘 움직이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저것 빠지면 어려운 거고 실제 최근에 좀 빠지고 있죠. 네네. 좀 그러니까. 빠지고 있고 반도체는 뭐 아마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체가 다 좋아진다고 보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네. 지금 아시겠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고 네네. 중고도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나중 나름대로 가지만 전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S&P 500 3배짜리 아니면 그 나스닥 100 3배짜리처럼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네. 결코 3배만큼 갈 수가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희 PD님께서 이 SOX를 사고 싶다 그러셨는데 들으셨죠, PD님? 아니 그 저는 사랑합니다. 사라고는 하세요. 그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이면 예전에는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뭐 선물을 가르쳐라 옵션을 가르쳐라 저는 이제 3배짜리 알려줍니다. 네. 왜냐면 3배짜리가 슬그머니 녹습니다 계좌가 맞아요. 확 녹는 게 아니고 서서히 녹고 나서 맞아요. 제가 보통 인지할 때 되면 이미 다 녹아서 없어진 맞아요. 그런 계좌를 네. 보시면서 맞아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시죠. 내가 사면 주가가 빠져. 빠질 주가 사신 거죠. 철마 때 표현을 쓰시는 건 한국 분 대부분 분들이 네. 주가 빠질 거 사놓으시고 내가 사면 빠진다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죠. 네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종목 타이밍이 이미 빠질 걸 예견하는 종목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좀 속쓰리지만 네. 그걸 인지하지 않으면 어. 쉽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 이거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좀 슬그머니 녹아내리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종목을 좀 꼽자면 네네. 예, 오. 그 어려운 얘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시는구나. 어려운 얘기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러운 뭐가 조심스러워? 아니 근데 조심스러운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이 시간부터 네. 아주 진짜 정화된 표현을 쓰시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말 써도 네네. 댓글은 올라옵니다. 그렇긴 해요. 네. 나쁜 댓글은. 네네. 네. 그냥 기분 나쁘면 쓰는 거예요. 너 기분 나빠 오늘. 그럼 쓰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무슨 얘기 했는데. 혼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댓글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한다 그러면 제가 가장 위험하게 보는 거는 CCIV예요. 예, 스펙이죠. 일명 네네. 스펙. CCIV는 스펙이라서 나중에 바뀔 겁니다. 아마 뭐 심볼이. 네. 스펙 CCIV가 이제 스펙에서 요번에 이제 그 루시드 모터스를 이제 그렇죠. 인수해서 네. 새로운 네. 기업을 탄생하는 건데 또 전기차 기업이거든요. 네네. 전기차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너무 크시는데 우리 뭐 아마 이한희 교수님이 나오셔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전기차 자체 만드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테슬라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자율주행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력의 차이인데 네네. 전기차 만들기 뭐 진짜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냥 뭐 배터리 사다가 끼고 그다음에 차 그 동력만 있으면 굴러가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가 좋아하다 보니까 생긴 거지만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로즈타운 모터스부터 니콜라부터 또 워크호스부터 너무 네네. 많아도 너무 많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기업들의 그 수익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이냐. 그걸 또 시껏 해봤자 지금 보시면 뭐 10,000대 20,000대 만다는 거예요. 1년 네네. 동안 1,000대 맞아요. 2,000대 만들고. 맞아요. 그것도 미국에 보시면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은 또 샤오펑 리오토 네네. 3대 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하고 어쨌거나 거기서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아마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투자가 너무 많다. 제가 굳이 딱 찍은 건 뭐냐면 그런 기업들이 스펙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스펙을 통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미 아시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발을 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스펙은 제가 얘기했지만 아마 재무 기준이 바뀝니다 이번에.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 우리가 알겠지만 워런트가 다 부채로 이제 승각이 돼갖고 네. 네. 기업의 부채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최근 기사를 찾아보시면 CCIV에 나오는 기사의 90%가 전부 다 소송과 관련된 수. 예. 네네. 야, 너희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음, 실제 이렇게 안 좋을지 몰랐어? 네. 그럼 수의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죠. 네. 수도는 수예요. 그다음에 그렇죠. 정치적 피해 보상까지 막 요구하는 네. 국가 아닙니까? 대부분 다 기사가 다 수입니다. 다. 네. 근데 그런 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CCIV는 뭐 요번에 다시 달라진 재무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씁니다. 그럼 뭐 연차 보고서 연기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일반적인 행태 아닙니까? 근데 치명적인 행태도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소송이 일상화되어 있고 뭐 재무제표 그냥 늦게 내는 건 일상이고 실적 늦게 발표하는 것도 일상이고 일상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많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닌 거 같아. 다시 쓸 것 같아. 재무제표를. 네네. 이게 아닌가벼 이런 거죠. 다시 쓰고. 그다음에 아닌가벼. 아닌가벼.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 수반 수성이 이어지고 있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22일부터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네. 그래서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기업이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뭐 밑에는 IPO 2도 있는데 그게 또 네네네. 이번에 저기 아시는 맞아요. 소파이랑 또 소파이, 네, 소파이. 소파이 바뀝니다. 심볼이 네네. 마침 SOFI로. 그나마 그런 기업 돈을 버는 거죠. 네, 돈을 그렇죠. 버는 기업도 괜찮아요.
근데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뭐 카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껍데기만 가지고 스펙으로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제가 그거를 포장하면 네. 다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카누라가 LA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입니다. 그렇죠. 하고 네, 예? 네. 그다음에 딱 이거 사면 뭐 100% 수익 뭐 하고 제가 썸네일 걸어놓고 한다 그러면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그 우리나라 HTS의 그 화려한 기능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주식 선택할 때 실적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막 수급 보고 누가 샀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객관적인 시각을 잃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아마 리스트 아실 것 같아요. 미국에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 HTS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어떤 화려한 분들은- 수급과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없어요. 코가창만 딱 보면 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네. 빨리 저기 국민영에 보내셔갖고 네, 그러니까. 운영을 맡겨야 됩니다. 네네, 운영. 네, 네. 근데 어떻게 안 부르죠? 네. 왜냐면 그게 그런 말이 됩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우처군이 없는. 그 다음에 주식을 매수하면서 막 기도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제발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 같이 다 모여서 앞으로 오늘 5명씩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만든 장본인은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단촐하게 만들고 네네. 그 다음에 제일 기존 얘기하지만 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넣어준 다음에 하면 좋아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열는 순간 누가 더 화려한지를 경쟁하듯이 그 다음에 거기다 뭐 매매 시스템, 뭐 기술적 분석, 시스템 트레이딩 다 넣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명확하게 짚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네, 하도록 네, 하겠고 네. 안 그러면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자, 그러면 장엔젤이 바라보는 그럼 이거 말고 우리가 좀 이쪽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본격적인 오늘의 원래 주제. 네. 원래 주제. 네. 첫 번째 종목은 뭡니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입니까?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이거 순서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면? 네. 근데 제가 엔비디아는 좀 뒤로 빼려고 했는데. 그래요? 엔비디아 뒤로 상관없어, 상관없어. 네, 워낙 네. 이제 워낙 이제 엔비디아 하면 뭐 사심이 가득한 주식이라는 둥 제가 얘기해서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그렇지만 이제 뭐 몇십만 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엔비디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오늘 처음 밝힙니다. 잘 모릅니다. 그냥 지포스 RTX 3060? 네네. 예, 네. 제가 돈을 썼기 때문에 아. 알고 있죠. 그냥 그거 돈 최신 아니죠? 그거 아니죠. 바로 옛날 전 거. 거죠. 전 거죠. 그냥 그래도 팔면 돈 꽤 받는데요. 그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인이 써서 내가 계속 돈을 주고 해서 아는데 우리 아들 컴퓨터에 깔려 있어요. 엔비디아 로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업인데 개인적으로 다른 거 본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관심 가졌죠. 이게 있어야 될 때 물어봤더니 이게 없는 것과 있는 거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 저한테. 그 정도. 예,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화면이 뜨는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주력 매출은 게임 아니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네. 그게 85%예요. 네네. 나머지 분은 적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네네. 엔비디아 어떤 분 나오셔서 여기서 막 다 얘기합니다. 또 기술력이 얘기하고 또 좀 이따 뭐 만약에 그 펠런티에 나온 펠런티어는 뭐 피터티를 완전히 박사잖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저는 그냥 얇게 깔아갖고 그냥 모래처럼 얇은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깔아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네. 제가 대충 보시면서 그래픽을 만드는 기업이다. 네네. 여러분들이 그 자율적이게 쓸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에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에 많이 쓰고 있다. 네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기사는 여러분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EPS 증가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3년 전에. 네. 3년 전에 3년 EPS 전에. 증가율이 20% 후반대였어요. 1년마다 평균 5년 동안 그래요? 올라간다고. 네네. 그러면 30. 그 다음에 내년에는 거기에 또 복리율 30. 그렇겠죠, 그게 또 그렇죠. 30 가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아니 그런 주식이 전 본 적이 별로 그때 당시 없었어요. 네네. 물론 엔비디아 말고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했지만 네네. 솔직히 아마존은 지금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 이걸 가져가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얘기했고 저는 심지어 만약에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 더블 나는 거 어렵지 않다. 그 정도 실적이 뒷받침 되는데 네네. 올해 말이죠. 조금 전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8%가 또 증가했어요. 와. 이렇게 커진 기업이. 네네.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 얘기한 게 아니죠. 네네. 똑같이 또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다시 한번 5년 동안에 네. 평균 연평균 이익이 25%, 매출이 20% 평균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3년 전에 봤던 것보다 EPS 증가율 전망치가 더 높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주가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게 거짓말은 안 나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 주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안 믿겠다. 난 리포트 안 믿는다. 그건 뭐 한국 보통 통하지만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그러면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죠. 주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 그렇지 올라간 게 된 거죠. 운 좋게 된 건데 네.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잘 모르는 기업도 있잖아요. 네. 네네. 항상 그건 나옵니다. 그냥 무료로 알려줘요. 네. 보통 사이트 가면 그러면 여러분들 딱 그 사이트 가셔갖고 EPS 증가율 뭐 네. 마이너스 나거나 0 뭐 이런 거는 형편없을까는 그렇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은 가져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보기에 한 1번 타자 네, 빠르게 치고 나가는 지금 또 금요일날 또 사상 최고치를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액면 분할 네, 주식 분할이 6월 3일날 주총에서 일단 뭐 네. 확정된다고 보고 그럼 더욱더 가벼워진 상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몸값이 내려간 거죠. 그럼 그렇죠. 너무나도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가가 아마 150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쪼개지면 더욱더 사기 편한 주식이 됐죠. 애플을 지금 한 고점 대비 한 14%가 밀려 있습니다. 네네. 아주 인간적으로 밀려 있죠. 근데 이제 늘 의견이 분분한 기업이고요. 아까도 방송에 얘기했지만 네. 실적은 좋죠. 지금 이제 과거에 30배 났던 그 PER이 점점 빠져갖고 23배, 4배 나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이익이 주가에 투영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인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냐면 이제 혁신은 다 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거의 2016년부터 있긴 예, 있었어요. 있었고 의외로 상당히 의견이 그 분분한 기업 중에 하나였고 된다 안 된다 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플은 실적이 나와주면 좋습니다. 항상 나오면 잘 나왔다 하는데 그 전까지는 혹평이 많아요. 맞아요. 예, 예.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조금 뭐랄까 좀 그 내가 좀 더 가져가기 편한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의견이 안 좋으니까 네. 항상 지난주 금요일도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나왔죠. 음. 90달러 신길 있었어요. 신길 리서치에서 네. 신길이요? 신길. 뉴스트리트. 뉴트리트. 신길 쪽에 계세요. 아닙니다. 그냥 잠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 내 어떤 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단일 제품으로 10억대를 보유한 있을까? 없죠. 저 없다고 봅니다. 네. 10억 단일 뭐 운동화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음.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집에 뭐 네. 나이키도 있고 나이스도 있고 하는 건 있죠. 근데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애플과 애플이 아닌 거죠. 네네. 전 애플이 아닌 걸 쓰고 있지만. 네. 근데 그것도 젊은 층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배터리가 나가서 바꾸는 분 있습니까? 저 때는 야 이거 배터리 달고 다녀야 될거 꽂고 막 맞아요. 우리 이하는 거 쓰면 약간 좀 대신 분이잖아요 연식이. 이만한 스마트폰보다 몇배 큰 이만한 걸 들고 다녔습니다. 아, 네, 그래요? 배터리 수시로 충전하지 않으면 네네. 농담이죠. 네.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나이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네. 충전해도 안 됩니다. 네. 배터리랑 그때 바꾸셨죠. 근데 지금 그때 바꿉니까? 아니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지금은- 쓰려면 몇 년을 예, 써야 돼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주기가 빨라.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상황에서 바꾸는 시대가 네. 왔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애플에 대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빠진 이유는 그게 아니고 네네.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그런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 성장주에 대한 약간의 그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때문에 빠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면 좋은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다. 주가 때문에 네.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속 시원한 대답이었어요. 그거 방송에서 했던 얘기도 좀 해주세요. 뭐요? 사과는 언제 맛있다? 사과는 언제 맛있다는 진짜 사과는 역시 네, 가을에 맛있죠. 근데 가을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늘 이제 그 강하게 가을에 많이 강해져요. 네네. 사과가.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름에 사과 드시지 마시고 가을에 드셔야 되는데 지쳐가야 되니까. 네. 근데 애플 똑같이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강한 모습 보였다. 조금만 더 있으면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기업 역시도 아주 그냥 거대한 기업이죠. 페이스북 준비해 주세요.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 제가 원래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크 주커버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젊으신 분들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것들이 언제 돈 이렇게 많이 벌었지? 그래서 제가 참 아 그러니까 나보다 형이 돈 많으면은 오케이 한데 오케이. 나보다 어린. 어린데 돈 많으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용납할 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무슨 심정인지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재산이 많잖아요. 이분이 네, 네. 한 5조 원 정도 보유하셔갖고 이제 제 딸내미한테 한 1%를 기부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 주면 어떡하냐 했더니
5조 원의 1%면 뭐 얼마예요? 일단 넘어가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광고를 내야 돼요. 네. 지금 광고를 내셔야 되는데 네. 전 세계 전체 인구의 45%가 페이스북 혹은 페이스북 곁다리에 다 네네. 포함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월간 활성자가 29억 명. 약. 네, 그렇죠. 거기에 인스타, 음. 그 다음에 그 왓츠앱 치면 6억 명. 네. 저 합치면 35억 명이에요. 네네. 와. 35억 명 전 세계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풀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쭉 골라놓은 거죠. 35억 명과 35억 명 있어요. 네. 광고 어디다 그냥 뻔하죠 이건. 35명이에요. 35명 해야 되는데 저한테 비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요. 거기는 페이스북은 내가 35억 명 풀 중에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네. 난 요만큼 할 거야. 오. 대신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분야가 여기는 부킹이다. 부킹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올해 시생 못 합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딱 기회 그럼요. 남는데 그럼 희생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요. 예, 그 값진 거죠. 값진 희생입니다.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킹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부킹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자 3억 35억 명 중에서 부킹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고르면 그분들한테 하루를 할 건지 이틀 할 건지 3일 할 건지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네. 선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계획적으로 지출이 가능해요. 광고에. 맞아요. 네. 이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공영 방송 혹은 지상파 방송 그리고 케이블 방송 이렇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압도적인 그 팬덤을 맞아요. 갖고 있어서 그들의 프라임 시간대에 돈을 넣으려면 맞아요. 돈이 많은 사람만 광고를 그렇죠. 넣어서 아예 시간당 근접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들과 뭐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만 광고를 넣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35억 명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타 그 기업들의 광고를 넣을 수는 있지만 35억 명 중에 나랑 관심사가 같은 사람에게 이 정도 시간만 넣어주세요 하고 저렴한 가격도 우리는 넣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와. 좀 더 있으면 저 답답하잖아요. 제가 저도 뭐 광고를 되게 많이 쓰지만 제가 페이스북 광고 유일하게 쓰고 있거든요. 오. 뭐 답답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네네. 네네. 전화가 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시킨 대로 한번 해주셔. 또 컨설팅을 해줘요. 와. 그럼 그대로- 무료로요? 유료로? 그렇죠. 무료로. 오 진짜요? 제 그냥 원래 나 쓰는 저는 뭐 저희는 얼마 할 것 같습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뭐 글쎄요 한 월로요? 월로? 아니 한 번 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통 크게. 저는 2만 원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 15,000원, 뭐 17,000원, 2만 원. 2만 원 넘어갈 것도 막 끊어버리고 막 끊어서 마이크 한 치고 막 1시간 해주는 중지하고. 거 아니에요? 아 그거를 할 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미국식 하면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프라임 시간대에 돈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그때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랑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시간에 TV를 보고 그것 때문인 있었기 거죠. 그렇죠. 때문이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페이스북이 비롯한 온라인 광고 업체들은 프라임 시간대 2만 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프라임 시간대 프라임 그 타겟 고울만 찔러버린 거예요. 규모들에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타겟은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러면 미국식 하면 이만했던 복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요. 이만하죠. 딛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미국식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내겠냐? 너무 적어. 그러면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친구들까지 보내겠냐? 또 물어보면 그쵸. 친구들 오케이 딱 하면 이제 금액 바뀌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없는 사람도 네네. 한번 광고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10만 모이면 그게 엄청 커지는 거고 얘네들은 뭐 합니까? 35억 명에 대한 풀만 제공하면 끝나는 거. 나머지 다 돌아갈 기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편한 겁니까? 와.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TV 광고 효과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얘네들 벌써 1,000만 원대를 요구하죠. 그렇죠. 돈 내. 근데 안 되면 어떡하냐? 야 그걸 내가 왜 나한테 물어봐? 너의 책임이지. 운빨이잖아. 이거 끝나죠. 근데 만약에 페이스북에 한번 1,000만 원 써보세요. 그거는 아니, 엄청난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쪽 딱 타겟이기 때문에. 네. 다만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한 분위기하지 않습니다. 뭐 규제에 대한 부분들 또 아시겠지만 애플에는 더 이상 이제 뭐 개인정보를 가져올 수 못하게 하는 그런 네네. 기능들 솔직히 쿠키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애플에서 페이스북을 차단시켜 버린다든지 그걸 안 하겠죠. 왜냐면 페이스북 갖고 있는 거 35억 명에 대한 숫자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겠지만 네. 내가 광고주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본다 그러면 저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이걸 왜 안 합니까? 그러게요. 그렇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 아닌 거예요, 광고는. 근데 페이스북 아니면 저는 유튜브밖에 없다고 봅니다. 광고는.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예. 와 페이스북 어때요? 강력하네요.
소름 돋지 않아요? 네, 이런 네, 얘기 네. 들을 때마다 소름 돋. 왜 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칭송받는지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요. 약간 좀 또 여러 가지 또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복사기도 놔야 되고 페이스북도 회사니까 네. 그런 비용도 오큘러스에서 또 오큘러스. VR 네. 오큘러스 딱 쓰고 네. 하는 그걸로 또 돈을 또 뭐 잔돈 버는 거야 한 7억 달러 버는 1년에 매출로. 잔돈 네, 매출이 잔돈 7억 정도. 7억 달러. 왜냐면 작년도 100조 원이었어요 매출이. 네. 와. 860억 달러. 네네. 100조 원을 광고를 법니다. 그럼 거기서 얼마 뛰겠습니까? 마진율이요 보통 45% 이렇게 돼요. 왜냐면 광고니까. 그러니요. 뭐 그냥 뭐 비용이 뭐가 들어가요. 네네. 사내 혼자 올라와서 해도 되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페이스북이니까 여러 가지 투자해서 어쨌거나 기업을 늘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의 목표는 뭐냐? 네네. 얘네는 무조건 인터넷이 돼야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하게끔 해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그럼 35명이 아니고 70명은 할 수 있겠죠.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솔직히 1등 기업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와. 포인트가 네네. 이건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게 그 메신저예요, 메신저. 네. 그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네. 여기는 수익이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수익을 아직 확장시키지 않아. 여기다가 수익을 더 확장시킨다 그러면 더 커지는 건 순간 지금 얘기하는 건 거기 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엄청나겠죠. 우리 아들도 저기 페이스 메신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친다고 그러면 앞으로 누가 뭐 저한테 그러다가 다 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온 게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미 쓸 사람 다 쓰는데 얼마나 더 크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광고 부문의 성장성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점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인구의 절반가량이 지금 쓰고 있지만 이제 남은 절반까지의 확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기대감이 매우 네. 크다라는 그래서 오늘 봤지만 재미제표 없잖아요. 네네.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슨 딱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거든요. 미국 기업은 그렇게 설명하면 다 좋아 보여요. 우리가 집을 살 때 가보잖아요 보통. 네네. 등기부 등본 먼저 보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물이 안 나. 똥 저기 뭐지? 그 동물 나온 동물까지 나오나요? 아니 그런 색깔이라는 거죠. 색깔이 농물 나오는 거죠. 네. 그건 틀어봐야 이거 등기부 등본 나옵니까? 농물 나온다는 게?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가봐야 돼, 틀어봐야 돼요. 맞아요. 전 틀어보자는 거죠. 아니,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예. 아니, 지금 너무 웃으신데. 펠런티어는 돈을 버는, 이번에 돈을 벌 흑자가 네.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데, 관점은 딱 하나예요. 네. 다 압니다, 펠런티어는. 아시는데, 도대체 뭐라는 기업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면 국방부나 이런 정부기관과 그쵸, 계약이 돼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 뭐냐면 다 좋은데 이제 민간 기업하고도 거래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단점이 네. 그겁니다. 단점이 그거. 네, 네. 거래처는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처 상당한 부분들이 다 정부기관이에요. 네네.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베일에 쌓여져 있는 기업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만한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주가 20 몇 불입니까? 한 22달러, 23? 뭐, 뭐. 그 정도 돼요. 아마 20달러 초반. 오랫동안 안 보셨나 봐요. 저는 주가를. 저안 봐요. 지금 22.95달러네요. 현재? 네. 네, 그럼 아니 그거는 이제 예전 가격이고 아, 그런가요? 아닌가? 맞나요? 그거 나왔죠. 모르겠어요. 예, 22점?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기 이 정도 주가는 너무 싼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신장 회사긴 하지만 네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만 베일에 쌓여있다는 것밖에 없는데 즉 특히 여러분들 이걸 증명하는 거는 정부 기관이 그냥 헛돈 쓰지 않잖아요. 최근 맞아요. 영국도 했지만 네네. 점점점 정부 기관이 드러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호재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민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 빅데이터 맞아요. 사업들은 민간이 훨씬 더 시장이 큽니다. 맞아요. 그게 단점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오랜 기간 보유한다고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펠런티어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번 시장에 나왔지만 EPS, 매출, 어닝 가이드는 3박자가 다 맞는 기업. 네네.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기업. 네. 물론 EPS는 똑같이 나왔지만 네. 뭐 그 한 10년 투자한다는 마음 투자하시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왜 팔란티어가 좋으냐면 사실 저는 투자를 할 때는 조금 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없었던 걸 새로 만드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뭐 스마트폰처럼. 근데 훨씬 더 그 중요한 건 세상을 빠르게 만들어 주는 기업.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1년 동안 하는 일을 이 기업이 한 달 안에 끝내줘. 오. 이건 엄청난 효율을 맞아요, 가져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 기업의 홍보 영상이긴 한데
3명의 개발자가 3개월 동안 해야 될 일을 1명의 개발자가 3시간 만에 끝내도록 일을 만들어주는 게 근데 세일즈포스닷컴 뭐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원래 우리가 지금도 우리 이제 그 회사에서 뭐 연차 쓰거나 이럴 때 옛날에는 종이에다 적어서 네네. 뭐 증빙 받아서 부장한테 가져가고 그다음에 본부장 가져가고 이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저희 딱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 딱 하면 끝. 효율적 이 우리가 그렇죠. 10분 걸렸던 거를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10배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세일즈포스닷컴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힘이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도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만 조금 시간만 두고 약간 여유만 둔다면 그렇죠. 좀 걸리면 그러니까 여유 자금 투자하신다고 그러면 네네. 특히나 이제 여기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전 재산을 탁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예, 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쨌거나 업앤다운 심한 건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내 자산의 뭐한 5% 정도 투자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5% 정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ETF를 하나 준비해 예,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동향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작년도에 금융주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작년에 어려졌다가 올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6월이면 그 금융회사한테 제안했던 배당이나 자수주 매입에 대한 제한이 풀려요. 네, 풀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는 풀립니다. 그럼 네. 작년에 왜 안 됐냐? 나라가 돈을 주는데 그 돈으로 자수주 매입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입하면. 네. 근데 그 안 했지만 6월부터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솔직히 지금 이제 뭐 배당도 삭감하는 기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려웠죠. 네네. 근데 그 배당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그 바이백과 배당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ETF 하나밖에 없어요. 딱 디비던드의 DIV고요. 네네. 바이백의 B에서 DIV입니다. 예, 예. 딱 외우기 쉽죠. 네, 네. 이걸 가져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바이백 많이 하는 기업이 좋아. 네네. 아니면 배당 많이 하는 기업 좋아. 그런데 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이 나오는데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네요. 아시는 건 저 아마 이거 올리는 순간에 저기 오게티가 보일 것 같아요. AT&T. 그러네요. 네네. AT&T는 네. 그 가능성만 제기가 된 건지 아직까지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삭감은 어떻게 될까? 빼버려 다른 걸 집어넣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아. 여러분들이 ETF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식을 운영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누가 운영해 줍니까 주식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1년에 그때 얼마나 받습니까? 얼마 안 받아 0.5% 맞아요. 수준거 받는데 그럼 0.5% 내고 그만한 이익을 걷어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낼 수밖에 없는 돈이고 또 특히나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물린다고 그러면 저는 네. 이거만한 ETF가 없을 것이다 해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청담동 그 VIP 센터 가서 돈 막 엄청 내고 저 펀드 매니저들이 내 돈 관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산관리사들이 몇 천만 원 들여서. 좋겠는데 근데 이 자산관리사들 내지는 그 매니저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금융천재들이 맞아요. 이걸 운용해주고 있는데 네. 이걸 하는 게 낫지. 네, 그래서 이게 또, 집사들, 우리. 이게 또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블랙락이 운영하고 맞아요. 아이시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블랙락이 운영. 네. 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ETF. 네. 배당과 자사주 매입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ETF. 그런데 또 주가도 쭉 잘 올랐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네. 바이백 좋고 배당 좋은 기업들이 실적이 무지하게 좋은 기업들입니다.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바이백 하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돈 잘 버는 기업이다. 네. 묶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잘하는 기업들의 그 총 주식 수의 그래프를 보다 보면 예, 주식 순죠. 불안해질 정도예요. 이러다 한 주밖에 안 남는 건데 네, 너무 그렇죠. 빨리 죽어요. 그 정도로 네. 주식의 맞아요.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주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기업 그 ETF니까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충분히 좀 해결이 됐어요. 어떠세요? 너무 속 시원해요. 우리 장현재 이렇게 말씀하시는 화법이 그냥 속 시원하게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 너무 좋았어요. 나는 뭐 이렇게 물론 거덜났지만 거덜났지만 어쨌든 정말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워즈 특별편이었고요. 장현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